지금은 2026년 3월, 장소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붉은 융단이 깔린 거대한 홀에서 리창 총리가 단상에 오릅니다. 전 세계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합니다. 수천 명의 대표단이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숫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4.5%에서 5%. 순간 회의장이 솔렁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이 건국된 이래 단 한 번도 4%대 성장 목표를 공식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8%, 7%, 6%였던 그 자존심 강한 나라가 처음으로 4%대를 입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가 낮아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중국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속도 제일주의를 공식 폐기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자리를 채우는 새로운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수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수출을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아직 감이 오시나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중국이 숨겨둔 진짜 계획은 무엇인지, 사람도 없고 불도 꺼진 공장에서 스마트폰이 찍혀 나오는 그 다크 팩토리가 왜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의 주력 산업이 왜 지금 이 순간 긴장해야 하는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지갑과 연결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직원들에게는 올해 내수 영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뒤에서는 수출팀을 몰래 3배로 늘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딱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양회에서 중국이 내놓은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1년짜리 단기 계획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15차 5개년 계획, 15오 계획이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1년짜리 계획만 보면 뭐라고 있냐? 내수를 부양하겠다, 소비를 살리겠다, 국민들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5년짜리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개년 계획의 1순위는 산업 현대화와 제조 시스템 구축입니다. 2순위가 과학기술 혁신, 바뀐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난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조가 1위로 올라왔어요. 왜 순서를 바꿨을까요? 답은 키워드에 있습니다. 제조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조 강국, 기술 옆에는 기술 강국.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AI 기술을 확보하는 이유는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목적은 제조, 그리고 수출입니다. 그러면서 세부 계획에 등장하는 키워드 3가지.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급망. 이게 앞으로 5년간 중국이 가장 힘을 쏟을 분야입니다. 그리고 육성할 9대 미래 산업까지 명시했습니다. PCB, 회로기판, 항공우주, 바이오, 저고도 경제, 드론 택시, 미래 에너지, 양자 컴퓨팅, 체화지능, 휴머노이드,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통신. 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수는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신호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증거, 이구신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같은 구형 제품을 신형으로 바꾸면 정부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며 2년 연속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회에서 이 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지난해 3천억 위안에서 올해 2,500억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내수 부양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버린 겁니다. 2년 내리 써도 효과가 없으니 접겠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 성장률 목표 설정 방식. 31개 지방정부 중 무려 20곳 이상이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하단을 낮췄습니다. 보통 어떤 나라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장률 목표를 실계보다 높게 뻥튀기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나라가 자신이 있구나 하고 투자를 늘립니다. 이게 일종의 심리게임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정직하게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더 이상 내수를 양쪽으로 부풀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5년짜리 계획이 말해줍니다. 세 번째 증거, 사람을 안 뽑는 공장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를 기술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높은 레벨에 도달한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줍니다. 자동화를 많이 할수록, 즉 사람을 덜 쓸수록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내수를 살리려면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고용을 줄이는 기업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징 창핑구. 거대한 공장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창문에 불빛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샤오미가 구축한 다크 팩토리입니다. 불도 필요 없고 난방도 필요 없고 인건비도 없습니다. 오직 로봇과 AI만 24시간 돌아갑니다. 약 9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장에서 연간 최대 1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속도.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는 6초 동안 스마트폰 한 대가 완성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중국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을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된 설정만 실제 공장에 적용합니다. 전력 소비 최소화, 부품 손실 최소화, 생산 속도 최대화, 이 모든 걸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단지 샤오미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만 파는 게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 AI 소프트웨어, 자동화 로봇, 공급망 관리 시스템까지 한 세트로, 마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처럼 중국식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세계에 파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을 보면 이미 이 방향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 하나가 자동화 장비를 포함한 로봇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공장 설비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 안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다시 세계로 팔려나갑니다. 이게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중국이 스마트 팩토리를 돌리려면 AI 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칩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HBM을 만들 능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엔비디아의 최고급 칩을 살 수 없고 자국산 AI 칩은 성능은 어느 정도 따라잡고 있지만 메모리 용량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점유하고 있는 HBM 시장. 현재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약 49%, 삼성전자가 3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HBM3 대규모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메모리 기술 격차가 기존 4년에서 3년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딥시크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AI 아키텍처 안그람. 이 기술의 핵심 컨셉은 GPU 사용을 줄이고 대신 D램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AI 칩을 덜 쓰는 대신 일반 메모리를 조건부 저장소처럼 활용해서 연산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 없이 골목길로 우회해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대중화되면 D램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미 D램을 만드는 기업 CXMT가 있습니다. CXMT는 올 상반기 중 IPO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장하면 생산 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지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화웨이의 AI 칩 시장 점유율은 올해 5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산 AI 칩을 모두 합산하면 7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국산 칩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전력 비용의 50%를 삭감해줍니다. 국산을 쓰면 전기세를 반토막 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중국의 수출 전략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빌딩 툴로 최근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떠오르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오픈클로우, 중국에서는 양롱시아, 즉 랍스터를 키운다는 뜻으로 불립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사업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언어 모델이 뭔지 아세요? 1위, 2위, 3위 모두 중국 기업의 모델입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AI를 개발할 때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중국산 언어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AI 언어 모델 시장에서 한때 미국이 압도적 1위였다면 지금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을 10분의 1 가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중국은 해외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차단합니다. 구글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픈클로는 VPN 우회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자국의 AI 언어 모델을 해외에 파는 플랫폼으로 오픈클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오픈클로에서 중국산 모델을 사용할수록 중국 AI 기업들의 수익이 올라가고 기술 데이터도 쌓입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수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의 서비스 수지가 조금씩 흑자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등 개발도상국을 향해 이 패키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조차 중국산 자동화 장비를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싶은 나라에 중국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공장 시스템을 통째로 드릴게요. AI 소프트웨어, 로봇, 설비까지. 대신 우리 시스템 쓰면서 여러분이 생산한 제품이요? 우리 공급망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뚫어놨는데 톨게이트는 중국이 지고 있는 상황. 공급망 주도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 중에서도 HBM 메모리는 지금 가장 뜨거운 영역입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82%의 점유율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 넘을 수 없는 벽이 여기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적층 기술, 열처리 기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CXMT를 앞세워 추격 중이지만 기술 격차는 아직 3, 4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HBM 기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HBM이 덜 필요한 AI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앙그람 기술이 그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디램 의존도를 높이는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면 HBM의 중요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게임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산업은 제조업 전반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이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자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명시된 9대 미래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입니다. 거기다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 비용을 극한까지 낮추면 가격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회, HBM의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AI 아키텍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들은 여전히 대규모 HBM을 필요로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지금 HBM 공급이 부족해 조달 담당자들이 패닉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25년 2,357억 달러에서 올해 5,516억 달러로 무려 134%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금이 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기회, 중국이 상장시키는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중국은 과거에 알짜 기업들을 상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도 상장 안 했고 바이트댄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GPU 기업 무어스레드는 불과 88일 만에 최단 기간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기업 YMTC는 연내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창신 메모리 CXMT도 IPO를 준비 중입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하면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중국 반도체의 실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공개됩니다. 정보가 생기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회, 중국의 과창판 ETF를 공부해두세요.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과창판, 중국의 혁신 기술 기업 전용 시장에 연동된 ETF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창판 50지수에는 캠브리콘, 무어스레드, 각종 AI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1등을 할지 모를 때 바스켓으로 담아두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시대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다 담아두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중국 반도체도 바스켓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3번의 큰 경제 도약을 만들어냈습니다. 1993년 부동산 시장 개방, WTO 가입, 리커창 시대의 인터넷 창업 붐. 이 3번의 전환점에서 중국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4번째 전환점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기반 스마트 제조 강국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 전략은 한국에게 위협입니다. 중국이 제조 원가를 극한까지 낮추고 AI 기술로 품질도 높이면 한국의 중간 기술 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는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HBM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동안 세계는 AI 데이터 센터에 HBM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슈퍼사이클에서 벌어두는 자금이 다음 세대 기술 개발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보가 돈입니다. 중국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떤 산업을 키우는지 주시하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CXMT, YMTC 같은 기업들의 상장 공시가 나올 때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분산이 생존입니다. 한 산업, 한 기업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속도가 승부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정보를 알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이 내수를 살리겠다고 말하면서 수출칼을 가는 이 모순, 불 꺼진 공장에서 로봇이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다크 팩토리, AI 아키텍처를 바꿔서 HBM 시장의 판을 흔들려는 전략,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이 잡아야 할 기회와 피해야 할 위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단순히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제조업의 주도권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해서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